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 빛고울 광주에 와서 학군하고 하브루타 강의를 하고, 먼저 이런 얘기를 조금 공통적으로 좀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교육, 좀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고, 또 가정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맞는데, 근데 현실, 입시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교육을 한다든지 소통 중심의 교육이나 지혜 교육을 했었을 때 과연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인지 교육이 되지 않으면, 문제집 푸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현실과 이상을 조화를 시키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우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좀 실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선 뭐 오늘 배웠던 자선함을 실천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통보드를 실천한다든지, 그 지금 하고 있는 뭐 학원 보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면서도 이제 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나 가정중심 교육이나 아니면 감사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제가 돼서 내가 좀 그 초점을 둬야 될 게, 그런 인지교육이나 문제집 푸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인지교육도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애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할 수 있게 지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거는 좀 내 욕심으로 시켰던 거고 애가 그렇게 또 원하지 않는 건데 했던 거니까 좀 접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교통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명문학군에서도 성과를 내는 가정 같은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좀 잘못된 어떤 분위기가 알파맘이라고 그러죠. 엄마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학원 설명회 막 쫓아다니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성과가 났다. 그리고 그런 엄마들이 뭔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엄마들이고 교육적 성과를 낸 엄마들이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지만, 실제 제가 입시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지켜본 어떤 바로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굉장히 오히려 또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알아요, 그거를. 내가 푸시해가지고 이 정도, 푸시해서 올릴 수 있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한 탑 3, 40위권에 있는 애를 닥달을 하고 자꾸 저기 하고 과외를 붙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서 올릴 수 있는 레벨은 탑 20위에서 30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입시에도 성과를 내려면 그 이상은 지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끌어주고 땡겨준다고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이미 체득되거나 아니면은 경험상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은 불안하지만 차라리 눈 감고 못 본 체 하자. 못 본 체 하고 오늘 뭐 이번 중학교 2학년 때 저렇게 안 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번 그거를 내가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한번 뭐 겪어보자. 이런 어떤 사실 내공을 또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정말 공부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딱 맡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맡기고 기다려줬더니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입시 성과가 났어요. 이거를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좀 애를 영재고 과거 보내고 명문대로 보내셨어요? 공부는 지가 하는 건데 애를 믿고 기다려주고 저는 그냥 뭐 밥 해주고 정서적인 거 하고 소통보드만 열심히 했어요.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는 뭐 학습지 뭘로 풀렸고요, 그 다음서부터 뭘 어떻게 했고요, 학원은 뭐를 선택했는데 학원에 무슨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에서 어떤 얘한테 맞는 저기를 해서 했고, 근데 마지막 입시할 때는 입시 컨설팅을 어떤 걸 받았고, 지금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짠 나왔다. 책이 되잖아요. 목차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너무 근데 전부인 양 포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입시에서는 되려면 어떻게든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런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부모의 무지로 인해서 아이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재수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유학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학부는 내가 좋은 데 못 갔기 때문에 유학으로 이거를 커버를 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20대 무슨 학부를 가느냐 이거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남들이 하는 수준에서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 게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도 돌봐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인지교육이나 뭐 문제집 푸는 거라든지 그걸 다 뭐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거 가만히 뭐 하나 봤더니 게임만 하고 뭐 놀기만 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해두면 이제 그게 방치인 거고, 그러면 부모가 가정에서 해줘야 될, 제가 말하는 가정중심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교육과 인성교육은 집에서 아웃소싱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성교육은 지금 태권도 학원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인성교육도 아웃소싱 해주려고 그래요. 지혜교육, 하브루타도 하브루타를 해주는 학원을 보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브루타 하는 취지가, 유태인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취지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소통의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 들어주고 그걸 뭘 뜬금없이 하기, 그러니까 역사로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하시지만 그게 없는 가정에서는 역사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팁을 드리고 실천 사례 지금 5년 동안 했던 걸 다 사례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지혜와 인성과 소통,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래서 요즘 이제 책 안 읽는다 그런 저기에서도 만약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책에 한 꼭지를 쓴 건데요. 그 지식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독서를 보면 애가 책 안 읽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애가 책을 안 읽으면 진짜 문제집 푸는 게 안 되고 독해력이 떨어져서 얘는 입시에서도 성과가 안 내고 사회에서도 영영 뒤처지는 애들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교육의 패러다임에서는 아이들의 독서를 기다려주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그 두뇌에 두 가지 양태가 있다고, 스타일이 있다고. 사색형 두뇌와 행동형 두뇌가 있다. 사색형 두뇌는 가만히 앉아있기 좋아하고 좀 정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 보는 거랑 간접 경험이 가능해요. 근데 행동형 두뇌고 너무 오감이 발달해 있고 이런 아이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해서 어휘력을 늘려야 돼요. 어휘력을 늘리고 배경 지식이 있는 상황이 돼야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행동형 두뇌였는데 나중에 입시적인 성과를 낸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은 진짜 초등학교 때 책 한 권도 안 읽었어, 거의. 저는 집에 앉아가지고 뭐 위인전도 여러 개 보고 뭐 책 보고 그러는데 얘는 거의 안 읽었거든요. 들로산으로 막 뛰어놀았어. 다니고 자연 속에서 막 지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내공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게 엄청난 부모 자녀 교육 독서를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두 분이 이제 바빴어. 농사 짓고 뭐 그러느라고 애들 뭐 일일이 잔소리하고 쫓아다닐 데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동생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코피가 많이 나가지고 동생한테 기대하는 거는 건강밖에 없었어. 저녁에 왔는데 뭐 숙제하면 딸랑 해놓고 뭐 책 안 읽는다고 잔소리 하다가 하지 않았어. 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코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게 좀 뭔가 근거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내공의 원천이 됐어요. 이게. 근데 하여간 그렇게 키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문제지를 풀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5년을 진짜 달려가지고 서울대를 갔다니까요. 그게 지금도 가능하냐? 선생님 가면은 DNA가 다른 게 아니냐? 뭐 수많은 이게 반론이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늦게 치고 오는 아이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애들을 다 씨를 말려버린 거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생 같은 애를 그 명문학원에 끌고 간 거죠. 끌고 가서 구멍 풀리고 학습지 풀리고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학원 선행 시키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우리 그런 애들의 그냥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다려줬으면 그때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지. 행동형 두뇌여가지고 뭔가 중고등학교 정도야 돼야 이제 뭔가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이 지식 독서에 있어서도 기다려주는 독서, 아이들의 어떤 타이밍을 해주는 게 되려면 이게 지금 지식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늘리고 문제집 푸는 능력을 길러서 입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 패러다임에 갇히면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 독서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지혜 독서에서 하는 게 한두 권이잖아요. 아무리 책을 안 읽는 일들에도 어린이 명심보감은 6년 동안 한 번은 볼 수 있겠지.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 논어는 한 챕터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해가지고 1년에 1회독은 할 수 있겠지. 아무리 책을 안 읽는 애들에도 일주일에 주말에 30분씩 시간 내서 한 챕터씩 엄마 아빠랑 읽고 선생님 하는 것처럼 쭉 같이 한번 통독해서 읽고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하고 내년에 엄마 뭐 봐? 논어 또 봐야지. 논어 2년째 보는 거야? 그래 그럼 뭘로 바꿔볼까? 중용으로 바꿔볼까? 명심보감으로 바꿔볼까? 같은 계통을 따라서 오늘은 논어 보고 내일은 셰익스피어의 뭘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잡다한 인문학. 이거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멘토, 그다음에 한 가지 계통이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면 벌써 논어 한번 뭐 엄마 논어 지금 10번이나 더 봤는데 또 봐. 그래? 그러면 거기서 계속 파생시키는 거죠. 논어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용을 보고, 다른 책은담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럼 동양사상을 이거 어느 정도 다 알았으니까 서양사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파생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교를 했으면, 그 다음에 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그럼 이 어린이 팔만대장경 이런 데 보니까 재미있는 불교 예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또 서양 종교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서도 한번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어린이 성경 가서 예화 같은 거 하든지 탈무드를 하든지 이건 무궁무진한 거죠. 그 지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면 애를 푸시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배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는 왜 사는지 아나? 제가 최근에 제 역사부르타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책을 보니까 자꾸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애들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한테 뭘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가르쳐 주지 말라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지금. 다 지금 도끼는 객긴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넘어 지혜로 인지를 넘어 인성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탈무드식 독서 토론을 하라고. 같이 논어 준비하고 탈무드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도 공부를 하는 거죠. 이때는 그럼 무슨 질문을 하고 애하고 뭘 나눌까? 같이 한번 적용하는 거에서 해보니까 내 얘기도 해보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걸 좀 깨달아주고 그런 게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내 어렸을 때 살았던 얘기도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세대 전수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많이 늘려놔야 수평적인 친구, 유튜브, 아이돌, 그 다음에 이 상업주의적인 어떤 광고 여기서부터 오는 수평적인 걸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직적인 게 없고 이런 수평적인 것만 확 다 들어가니까 아이들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너무 내가 이게 지금 애를 학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학습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닐 거라면 내가 해야 될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교육과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지혜교육과 인성교육은 내가 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배우는 거니까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계속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